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예, 장중 10%가 넘게 좀 급락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장중 투심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오늘은 마이너스 2.46%,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1%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금의 보유의 중요성, 그리고 급등한 종목들이 보이면 필히 현금화를 해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약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저희의 스탠스는 공격적인 베팅을 지향을 하고 가급적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고자 할 때 돌다리도 조금씩 두드려 가면서 공격적으로 매수는 피해야 할 자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이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체가 약세가 나온다는 흐름이 뭐냐면, 제가 MACD 지표를 잘 보잖아요. 이렇게 음봉,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는 이상하게 매도가 많이 나와요. 그 매도가 또 다른 매도를 부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던 종목 보이시죠? 지금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주 중에 짧게 뭐 30% 혹은 50% 이상 급등한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이상하게 힘이 없습니다. 진짜 힘없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저도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참 무거운데, 이렇게 코스닥 지수도 대표 지수도 이제 첫 번째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나오면 이런 흐름이 나와요. 약세의 흐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 고점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여기서 또 맞고, 이전 고점 맞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1선이 깨졌죠. 오늘 21선 깨졌기 때문에 내일이면 또 21선 바로 회복하면 좋지만, 지금 또 미국 지수가 좀 불안정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참 안 좋다. 안 좋은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 1%대를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일 새벽까지 어떻게 또 장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21선이 코스닥의 관점에서는 21선을 이탈을 했다. 그러면 내일 이탈하지 못하면 비중을 관련된 지금 좀 상승폭이 많았던 종목에 대해서는 익절을 좀 하고 현금화를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MACD가 돌아갔기 때문에 음봉이 여러 개, 1주, 많게는 2주까지 오른쪽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좀 약세의 흐름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종목이 다 흔들리는 건 아니고요. 코스닥 위주로 좀 투심이 많이 흔들리면서 낙폭을 좀 키운 바가 있겠지만, 마지막에 꼬리가 달린 종목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 삼성전자가 그래도 큰 낙폭을 보이지 않고 양봉을 그리면서 또 장중 5일선까지 터치하면서 나왔던 이런 흐름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종목들이 정확하게 매수 시점에 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1,000만원, 예를 들게요. 1,000만원 정도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1,000만원을 다 매수하지 마시고 일부 비중만, 30에서 40% 비중만 베팅을 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추가적인 낙폭이 과대해질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매수의 여력으로 조금 기다리면서 천천히 돌다리도 다시 한번 두드리면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겠지만 공격적, 아주 무섭게 이전처럼 그런 낙폭들이 계속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 좀 더 이제 눌러주고 횡보를 하겠지만, 추석 이전에는 한 번 더 안정된 흐름이 나오면서 약간 상승폭을 키우고 난 뒤에 추석을 좀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세 흐름, 조정이 나오는 흐름은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 10월 달에는 아마 좀 안 좋은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30% 이상, 내가 만약 1억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상승한 종목이든 하락한 종목이든 배분을 하셔가지고, 상승한 종목들은 상승한 것들, 즉 30% 만약 수익이 났죠, 그러면 30% 이상 익절을 해서 현금화를 하시고, 그리고 낙폭이 과대한 것들은 21선 이탈한 종목에 대해서는 착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횡보 등락을 하면서 가격에 어떤 큰 변화가 없이 21선 타고 가다가 깨진 종목 말고
말고 이렇게 쭉 상승을 했죠. 쭉 상승을 하다가 일정 부분 내려와서 21선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 위치에서 21선을 정확하게 지지하지 못하고 밑으로 하향으로 꺼져서 그 지지선을 이탈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향이 아주 현명하지 않나. 그리고 축소를 했다고 하면 그 돈은 그냥 현금으로 들고 계시고요. 제 투자를 좀 자제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또 추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작은 비중으로 공략했던 종목인데요. 좀 조심스럽게 공략을 했었는데 저도 지금 손실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장중 마이너스 한익스프레스 다들 아시죠? 어디 갔지? 장중 좀 마이너스 7%, 9%까지 내려갔다가 꼬리를 좀 달고 올라왔던 부분인데, 거래가 없이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어떤 낙폭의 어떤 과한 어떻게 음봉이 깊게 내려온 종목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그런 종목들, 단기간 좀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흐름들이 좀 20일선 깨고 그리고 5일선까지 이탈하는 종목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거래가 없이 이렇게 그냥 흘러내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대응을 못했던 부분이고, 이 꼬리에서 21선 근처에서 조금 더 샀습니다. 조금 더 매수를 했고, 그리고 뉴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자분께서 좀 궁금해 하시길래 택배 관련주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어떤 특수 기대감, 그리고 언택트 추석에 택배주 헐헐이라는 또 제목으로 매일경제신문에서 또 2시간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열어놓고 보시면 또 다른 또 소외된 종목들이 이제 택배 그리고 배송 관련된 로직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런 업체들이 생각보다 퍼가 되게 낮아요. 10 이상 되는 게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한일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퍼가 11이긴 한데, 네이버 증권을 보면 한 6, 7 분기로 보면 그렇게 퍼가 저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떤 종목이 하더라도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건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한 조사,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어떠한 또 이슈를 달고 상승의 어떤 마디들을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좀 단기로 공략했던 종목인데, 오늘 좀 낙폭이 컸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당황스럽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어쨌든 여기에서 공략을 첫 번째 갔었고,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분할 매수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낙폭이 더 주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이까지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데, 한 5,500원까지 혹시나 더 내려오면 저는 다시 남은 비중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저는 끌고 갈 생각이고, 6,000원 이상이 만들어지면 일부 비중을 좀 축소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대응 전략을 좀 짜보세요. 짜보시고 현금이 보유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현금이 없으면 이런 어떤 작전이나 대응 전략을 적당한 시점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분할 매수의 원칙, 정확한 매수가 온다 하더라도 한 번에 100% 다 사지 않고 30%, 30%, 30% 이렇게 나누어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생각지도 못했던 급락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급락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뭔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크게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할 매도, 그리고 만약 공략을 하는 어떤 시점이 주어졌을 때 내가 판단을 하고 매수 포인트라 생각을 하더라도, 정확한 맥점이라 생각을 하더라도 분할 매수 개념 30%, 30%, 30% 나누어서 살 수 있는 여유를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아마 점검을 하셔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같은 날 생각지도 않은 어떤 코스닥 폭락,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크게 하락하는 것들이 많이 눈에 보였을 겁니다. 그 대신 아마 진흙 속에 진주, 바다 깊은 속에 어떤 풍랑이 있는 큰 파도가 있는 큰 바다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진주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폭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그때 굳건히 지키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중 1%나 2% 혹은 이렇게 10% 이상 급등한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국파 뉴딜 정책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 같은 날은 또 이런 종목들 되게 강했잖아요. 네, 보면 뭐 상강 MNT나 맞죠? 그리고 휴캠스 맞죠? 그리고 에코 바이오는 많이 떨어졌는데 안타깝다. 예. 힘이 없네요. 힘이 없어. 네. 힘이 없는 부분에서 많이 안타깝지만 거래가 없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혹시나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단에서 추가적인 어떤 베팅할 수 있는 현금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그러니까 장대 양봉에 50% 레벨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MACD가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진짜 애매해요. 네,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CS 윈드도 많이 좀 강했죠. 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네, 첨보 맞다. 첨보가 있었구나. 맞죠? 첨보로 5일선 매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에 꼬리가 없이 끝났죠. 금요일날 끝났는데 오늘 장중 시가 이상 17% 가까이 급등을 하고 좀 꼬리가 달렸습니다. 네, 달렸던 부분이고 수급을 잠깐 볼까요? 네. 수급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네요. 네, 기관이 오늘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뭐 괜히 매수를 했는데 단기 매도권이 오긴 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은 오늘 여기 위 상단에서 여기 볼게요. 잠깐만 추세를 그어볼까요? 네. 추세 상단 이상에서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은 잘하셨던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내일 하더라도 20만원 이상 혹시나 급등을 하게 될 경우에 그때도 일부 익절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최소한 30에서 50% 비중은 5일선이 이탈 전까지는 중장기 전략으로 끌고 가보는 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네. 첨보가 참 오늘 효자였는데 마지막에 좀 많이 밀렸죠. 네, 많이 밀린 거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거의 주도주예요, 지금. 네. 주도 섹터에서 밀리지가 않습니다. 예, 밀리지가 않고 현대차든 현대모비스든 꼭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셔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일부 비중, 그러니까 왜냐면 MACD가 한 번, 두 번 출렁해서 갔거든요. 넘어가서 이제 추세의 전환을 의미하는 양봉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여기 이전 고점을 점차 올릴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크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주도주의 입장에서 네, 혹시 중장기로 공략하실 분들은 21선 근처까지 혹시 터치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공략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21선과 60이 또 많이 벌어져 있죠. 공격적인 베팅은 좀 자제하시고요. 없으신 분의 입장에서 진짜 내가 현대차를 사고 싶다. 중장기로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21선 근처에서 매수이다. 지금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애매합니다. 네, 애매합니다. 물음표가 많이 달립니다.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항상 신규 매수는 21선 근접에서 MACD가 양으로 전환이 될 때 그때 한번 챙겨봐 주신 것도 어떨지 한번 말씀드려요. 근데 중장기로는 무조건 가긴 가겠죠. 그러나 또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낙폭이 또 이렇게 꺼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수의 그 자리는 항상 조심하게 천천히 좀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눈에 보였던 종목, SK 이노베이션도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추세를 다시 그어야 될 것 같은데 그어볼게요. 추세를 일단 지우고 추세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우상향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한번 끝까지 들고 가보는 전략, 그리고 여기 상승의 마디의 중간 레벨이죠. 한 17만원 정도까지 갑자기 번쩍간다. 번쩍하면 일부 비중은 익절을 하고 꼬리가 달릴 수 있는 부분 여지가 많거든요. 익절을 하고 다시 내려오면 22선 근처에서 재매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많이 강했어요. 네. 진짜 강했네. 제가 장중에 그 차트를 못 봤는데 8% 이상까지 갔고 또 거래가 터지면서 MACD도 좀 줄어들면서 이렇게 MACD가 음에 갔다가 줄어드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보세요. 네, 항상 MACD가 한 번 이렇게 출렁 두 번, 한 번, 두 번 출렁을 하고 그리고 기간 조절 잘 보내고
MACD 자체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지는 음봉이 작아지는 것들 위주로 선택을 해 보신다고 하면 또 이런 종목이 나옵니다. 그 대신 어떠한 섹터에 있는지, 주도 섹터에 있는 부분인지, 또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는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낙폭한 종목들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이상하게 강한 종목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양봉을 그리는 종목, 그리고 5일선을 깨지 않는 종목, 혹은 21선을 지지를 잘 받고 위로 가려고 하는 놈들, 예, 첨보든 에코프로비엠이든 SK이노베이션, 현대차, 현대모비스, 뉴인텍, 예, 그렇게 제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종목들이 보이고요. 지금 바이오주 관련해서는 네, 바이넥스, 그 다음에 유바이오 로직스가 있는데, 유바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5% 정도 올랐다가 다시 시간에가 빠졌어요. 다시 빠진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일단 거래가 조금 터졌습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좀 악재가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시간에는 시간 매고요. 전 시간에 매매는 거래하지 않고 그냥 참고만 합니다. 참고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악재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런저런 악재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주가는 저점은 계속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어떠한 봉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힘이 없이 거래값이 쭉 눌러줄 수 있겠지만,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로 한번 끌고 가보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많이 강해요. 한번 보세요. 네.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 들어갔죠. 네,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상한가 간 종목들 따라가지 마시고 여기 좀 21선을 탄탄하게 지지를 보이고, 네, 지지를 보이고 꼬리를 달고 장중에 조금 눌러졌지만 음봉이 나오지 않는 양봉이 나온 종목들을 오늘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중 안에, 그리고 관심 종목들 안에 그런 종목들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네, 일단 제가 안고 있는 지금 꽤 많은 종목들 중에 양봉으로 보인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 클릭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KPM테크도 5일선 잘 지지를 받고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시간의 현재가, 시간에도 상한가를 좀 찍고 다시 좀 차익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일단 이런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매매 원칙 아시죠? 급등주는 5일선 매매를 한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상승했기 때문에 변곡점이었는데 이날도 거래가 급격하게 터진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이전과 그 레벨을 맞추면서 터지면서 장중 상한가까지 도달했었고 좀 밀렸지만, 와, 장난 아니었죠 이때. 예, 밀렸는데 이게 개미털기가 맞는지 아니면 뭐 손바뀜 현상인지는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제가 가진 원칙 5일선 매매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7일째까지 상승을 볼 거고요. 그리고 음봉은 깊게 내려오거나 혹은 여기에 여기 장대 양봉에 50%까지 훼손을 좀 시키면 여기 지금까지 수익 난 부분은 지금 꽤 많이 수익이 났습니다. 이때 공략했던 종목이었고요. 그 수익분만 익절을 하고 나머지 비중은 5일선 깨지면 이탈, 혹은 여기 장대 양봉 깨지면 일부 축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CL도 강했습니다. PCL 좀 참고하세요. PCL도 오늘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도, 예, 계단형으로 이제 거의 밀림 없이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목표 가격은 여기 장대 음봉의 50% 레벨, 여기까지 한번 보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가 지금 없어요. 거래가 바닥이면서 이게 탄탄한 양봉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많이 올랐지만 지금의 어떤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네. 추세 라인 그어 보시고 여기를 단기로 본다고 하면 복사해서 추세 상단을 근접할 때는 단기 매도겠죠. 여기는 도달하면 4만원대 단기 매도, 그리고 꼬리가 달리면 종가 혹은 MACD가 양일 경우에는 종가 재매수 혹은 다음날까지 분할 매수, 그렇게 고점 매도와 저점 재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낙폭이 와 진짜 엄청나죠 이때. 그러나 또 시젠도 강했어요. 시젠도 지금 1.5% 정도 내려왔던 부분이 있지만 거래가 많이 터진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수급이 어떻지? 예, 한 달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기조를 잘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21선까지 내려오면 저는 또 추가로 조금 매수할 생각입니다. 매수할 생각이고,
아직 시장이 완전 흔들리거나 뭐 망하거나 뭐 끝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추석 전에는 약세 흐름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러나 제가 10월에 나올 그런 낙폭의 연속들이 나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장중 흐름을 남들이 막 판다고 해서 같이 팔지 마시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금화를 한 부분 있으면 현금화를 하고 따로 두고 그 현금을 다시 재투자를 하지 마시고 일단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일단 안고 가시다가 또 적절한 시점이 오면 한 번 더 상승의 마디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보고 익절할 수 있을 때 익절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과대했지만 어떻게 뭐 어떤 종목을 축소를 한다거나 익절을 한다거나 그렇게 한 종목은 없어요. 네, 그냥 가지고 있는 그 또 왜 이래? 네, 있는 그 비중만 그냥 적절히 안고 간 부분이고 혹시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주어질 때 다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아직 여력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전략적으로 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웰크론이 왜 떨어지나요? 손절가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지금 낙폭이 다 크거든요. 뭐 두산 피어셀도 뭐 10%, 9% 내려왔죠. LG화학도 6% 내려오고 코스모 신소재 2%, 모토닉 다 지금 5에서 6% 많게는 뭐 10%까지 내려갔던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대처를 적절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 대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종목들을 보시고 어떠한 종목들이 과연 흑진주가 되어서 오늘 장중에 번쩍했던 종목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초가를 훼손하지 않고 양봉을 마감했던 그런 종목들을 잘 리스트업해서 예, 나중에 뭐 이제 다시 상승의 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상승의 장이 만들어지면 그런 종목들이 더 강해집니다. 예, 강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런 종목들을 잘 추려가지고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휴마시스예요. 휴마시스를 전량 매도하고 지금 시점에 전량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간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전략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모든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낙폭이 과대했고 지켜야 될 21선까지 훼손을 했지만 여기 보시면 거래가 없이 지금 이렇게 꺼지고 있거든요. 예, 거래가 없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다시 한번 턴을 해서 이렇게 올라갈 여지가 많습니다. 그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역발상의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장중 낙폭 과대한 거에 대해서 저도 완전 진짜 멘붕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 누구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가질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같이 슬기롭게 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힘들지만 다들 힘내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플러TV였습니다. 네.